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정부가 도시기금으로 세수 펑크 메꾼다는데 청약성장 유지하는 건 괜찮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죠,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청약에 의미가 있을까요? 저번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죠. 저번에는 정부가 도시기금을 많이 썼다면은 지금은 세수 부족에까지 메꾸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자, 청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저렴하게 살려고. 저렴하지 않으면 선분양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분양하는데 저렴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집에 미쳐가지고 선분양인데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후분양이면 뭘까? 두 번째는 신축을 살고 싶어서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무너졌죠, 일단.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분양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부추겨요. 분양받을 이유 있어요? 두 번째, 신축이 좋아. 신축이 얼마나 좋은지 거의 한 90% 정도 신축에서 아름다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18곳 중에서 16곳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90% 가까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으로 판별이 되죠.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개 단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암 걸리게 생겼는데 발암 물질이 검토되면서 더 암 걸리게 생긴다.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에서 조사하니까 검출됐다. 즉 조사를 개판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물이 왜 개판으로 지어지냐. 감리를 개판으로 하니까. 저기 혹시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나 웹툰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드라마는 안 보고 웹툰으로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는 그 높은 사람이 외국계라서 와가지고 왜 이거 안 지키냐, 이거 안 지키냐, 이거 하면 문제 된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된다. 개판으로 짓는 이유. 우리나라 지금 순살 아파트, 예를 들어 GS 자이라든가 ACC 이런 것들이요, 왜 순살 아파트로 짓는지 아세요? 법이 그러라고 해서 그래요.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자, 2013년 기사입니다. 자, 철근을 절반만 쓴 채 시공. 순살 아파트죠. 2013년에도 순살 아파트가 있었다. 이게 밝혀진 청라 푸르지오. 시공사와 감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즉, 그러니까 감리가 개판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대로 검사해보니까 감리가 허술했다. 지금 보면은 이 철근의 설계의 50%가 누락이 됐고,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입해보니까 64가닥 중 32가닥이 누락이 되었다. 요 철근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뒤로 다 빼돌려서 해먹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입된 기록은 있지만 반출된 기록은 없다. 뭐 극히 일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게 제재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번에 저기 검단 자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업정지 때렸는데 영업정지 못했죠. 만약에 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다고 그랬는데 철근이 누락돼 있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행동해요? 네가 계약을 안 지켰고 나는 이 문제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계약 해지하자. 계약금 돌려달라. 뭐 피해 보상까지는 무리더라도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철근 누락 논란, 청라 푸르지오 미입주자들 2심 사실상 패소. 청라 푸르지오 미입주자들, 난 못 들어가겠다 그 집에. 그래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청구액 370억 원 중 27억 원만 지급 인정했다.
개판으로 지어도 너네는 계약했고, 건설사가 계약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너네는 계약금 내고, 계약금 냈으니까 계약이 된 거고, 중도금 잔금 치우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어느 건설사가 똑바로 짓겠어요? 똑바로 지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널티가 크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도와준다니까요? 지금 청약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당분간 진짜 청약은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기금으로 세수 펑크를 맺고요. 아, 도시기금 17조 남았다는데 여기서 또 한 2, 3조 빼다 쓰고 이미 이게 3분의 1 토막인데 나 청약 통장 가입해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도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유 자금이에요. 이 17조 원이 도시기금에 있는 돈 전부가 아니라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갈 부분 빼고 남은 여유 자금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게 고갈이 되더라도 내 청약 통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내가 청약 통장 해가지고 5천만 원 한도 내로 받겠지. 요 생각은 버리셔야 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공사죠.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법이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새마을금 거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단위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들은요 공사가 아니죠. 국가가 해줄 의무가 없지만 청약통장은 국가가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해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전쟁 얘기 많이 나오니까 청약통장 그 기금이 다 날아갔다. 기록이랑 뭐 기금이랑 다 날아갔다. 뭐 이렇게 된다든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청약이고 뭐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됐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따라서 말씀드리지만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얼주가처럼 얼죽신이다. 얼어 죽어도 나중에는 결국에 신축에 살고 싶다. 난 구축이 너무나도 싫다. 구축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소액으로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금액이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정부가 자꾸 내 돈 꺼내다 쓴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계속 유지를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얼죽신이 아니라면 내가 얼어 죽어도 신축 들어갈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분양가 무너지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 잡는다고 뭐 하고 있어요? 중국산 시멘트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아니 국산 시멘트도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우중타설 해가지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중타설 플러스 중국산 시멘트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불안하죠. 가뜩이나 지금 시멘트나 철근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상 하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나온 비리도 많은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추가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PF 정리되고 이거저거 정리돼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은 굳이 신축을 고집한다기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선분양이죠. 선분양이 뭐예요? 짓기 전에 계약했는데 짓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 그러면 이 선분양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딱히 저렴하지도 않은데 차라리 완공된 다음에 후분양이다가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그런 거라서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청약통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25만원까지 넣는 건 미친 짓이고 보통 10만원 아니면 25만원 넣을 거다. 그러면은 25만원 바로 다음 급이 되게 한 10만 1,000원씩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청약통장을 넣는 금액을 최소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애들 건 달라요. 애들 청약통장 들어주는 거는 지금 쓸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청약 가점을 착실히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집이 좀 남아 돌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지금 한 30대, 40대 뭐 이쯤 돼가지고 청약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한 30대
초중반에서 한 30대 후반 이 정도 분들은 청약통장의 유지의 필요성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약통장 넣어봤자 여유자금 생기면 국가에서 쓸 거고, 그렇다고 청약통장이 보장이 엄청 잘 되냐, 웬만한 예적금보다. 예적금도 별로인데 청약통장은 더 별로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하셔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쟁력 있게 하셔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약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성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력 있게 지금 그렇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제는 슬슬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는 하되 거의 진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모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하다못해 1금융권에서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좋은 예적금을 토대로 모으면서 착실히 모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 모아가지고 청약통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